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새벽 5시 부산 자갈치 시장에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좁은 골목길을 휘젓고 지나가며 생선 비린내와 바닷물 냄새가 뒤섞인 독특한 향기를 퍼뜨리죠.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벌써부터 활기에 넘쳐났어요. 싱싱한 갈치, 어젯밤에 막 잡아온 갈치, 상인들의 구성진 외침이 시장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손님들과 흥정하는 소리, 생선을 정리하는 소음, 그리고 바닥을 청소하는 물소리까지 어우러져 자갈치 시장만의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왁자지껄한 소란 속에서도 유독 조용한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시장 끝자락 다른 좌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생선 가게였어요. 거기서 장말순이라는 78살 할머니가 말없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 주름이 깊게 파인 손, 그리고 깔끔하게 메어진 앞치마를 착용한 장말순은 언뜻 보기에는 여느 시장 할머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장말순이 칼을 잡는 순간 평범해 보이던 손에서 예리함이 뿜어져 나왔거든요. 주변 상인들은 장말순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 할매는 늘 혼자야. 말도 별로 안 하고 말이야. 이런 속삭임들이 가끔 들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생선 손질하는 솜씨 봐. 예사 아냐. 칼질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다고. 특히 장말순이 갈치를 손질할 때면 주변 상인들도 몰래 지켜봤습니다. 한 번의 칼질로 정확히 내장을 제거하고 두 번째 칼질로 비늘을 깔끔하게 벗겨내는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순간만큼은 시장의 소음도 잠시 멈추는 것 같았어요. 장말순은 아무 말 없이 생선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가끔 시장 입구 쪽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기다리는 듯한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누구를 기다리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며 시장은 더욱 붐비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좁은 골목길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죠. 상인들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고 흥정하는 소리와 생선을 담는 비닐봉지 소리가 뒤섞여 시장 전체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 복잡한 틈을 뚫고 나타나는 5명의 젊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어두운 색깔의 옷차림에 건들건들한 걸음걸이로 시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남자는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고 목 부분에는 문신이 살짝 보였죠. 나머지 4명도 비슷한 차림새로 뒤따르며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장사 잘 되시죠? 맨 앞에 남자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미묘한 위협이 깔려 있었어요. 좋은 자리에서 벌면 우리도 좀 도와주셔야죠? 이어지는 말에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익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몇은 미리 준비해둔 듯 돈을 봉투에 넣어 조용히 건넸어요. 뭐 나쁜 사람들 아니죠.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리더 격인 남자가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 웃는 얼굴로 시장을 돌았습니다. 각 좌판마다 들러서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냈죠. 어떤 상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돈을 내놓았고 어떤 상인은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장말순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장사하시죠? 관리비 좀 리더가 평소와 같은 톤으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장말순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칼질을 이어갔죠. 조폭 중 한 명이 바닥에 놓인 생선을 발끝으로 톡 찼습니다. 야, 우리 말 안 들려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갔어요. 주변 상인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는 다치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장말순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소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이죠. 소매가 조금씩 거치면서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소음도 어느새 줄어들었고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장말순에게 집중되었어요. 조폭들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움직임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말순의 오른쪽 소매가 완전히 거치자 주름진 팔뚝 위로 희미하지만 또렷한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용의 비늘 같은 문양과 번진 한자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그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용의 눈 부분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명했죠. 주변 조폭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조용해진 순간 속에서 한 조폭이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거, 우리 조직 문신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조폭도 눈을 크게 뜨며 장말순의 팔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그들이 알고 있는 문신과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리더 격인 남자의 얼굴도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받아내려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장말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 칼질 소리는 시장 전체를 찌르는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조폭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불안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소리를 치며 위협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뭔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될 존재를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말순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칼을 들고 생선을 자르는 움직임이 더욱 정확해졌어요. 마치 수십 년간 연마해온 기술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 칼질 하나하나에는 오랜 경험과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선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하나가 된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주변 상인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말없이 생선만 팔던 장말순에게서 이런 아우라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 할머니가 정말 평범한 분이 맞나?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조폭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소처럼 강압적으로 나가기에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체면상 말이죠. 한 조폭이 억지로 허세를 부리며 나섰습니다. 할매, 나이 먹고 겁주지 마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동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다른 조폭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선두에 나서야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장말순에게 다가가며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말순이 손가락 2개만으로
그의 손목을 꺾었던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움직임이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마치 무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 남자는 바닥에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을 붙잡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식은 땀이 이마에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조폭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설마 78살 할머니가 건장한 성인 남성을 이렇게 쉽게 제압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조폭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진짜 백갈치 형수님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조폭들이 경직되었어요. 백갈치라는 이름은 부산 조폭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였거든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리더가 중얼거렸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문신, 칼을 다루는 솜씨, 그리고 방금 전 보여준 무술 실력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주변 상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갈치? 그 유명한 백갈치 말이야? 그럼 저 할머니가 정말 세상에 그런 분이 우리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계셨다고?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백갈치라는 이름은 조폭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존재였거든요. 장말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대답이었어요.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조폭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평소 같으면 큰 소리를 치고 위협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은 여전히 손목을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정적이 흐른 지 몇 분이 지나자 장말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거기 있었지.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조폭들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부산 조폭계의 전설, 백갈치의 아내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땐 칼 한 번 휘두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어. 장말순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말 속에는 후회와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 묻어나왔죠. 조폭들은 전원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더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백갈치의 이름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살아있을 때도 그랬지만 죽은 후에도 여전히 부산 조폭들 사이에서는 건드리면 안 될 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전설적인 인물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말없이 생선만 팔던 조용한 할머니의 정체가 드러나자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떤 상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떤 상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니.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장말수는 칼을 완전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 잃고 마음 잃고 결국 혼자 남더라.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인 백갈치를 잃은 후 홀로 남겨진 채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때는 부산을 주름잡던 조직의 일원이었지만 이제는 시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생선을 팔며 지내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졌죠. 조폭 리더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굴던 그가 이렇게 굽신거리는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난 이상 더 이상 함부로 굴 수는 없었거든요.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뜯어내려던 조폭들이 이제는 용서를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장말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주는 압박감은 어떤 말보다도 강했습니다. 과거의 권위와 현재의 초라함이 묘하게 대비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듯했죠. 며칠이 지난 후 시장에는 다시 평상시와 같은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조폭들의 방문 이후 상인들 사이에서는 장말순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말없이 생선을 손질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전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담담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막내 조폭 민수가 혼자서 시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에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고 곧장 장말순의 좌판 앞으로 향했어요. 장말순의 앞에 선 민수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민수예요. 옛날에 형님 밑에서 밤 나르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조직 생활을 하면서 잊고 살았던 예의와 도리를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듯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죠.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새 출발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조직에서 나와서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뒷길로 들어선 사람이 다시 앞길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었죠. 장말수는 오래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뒷길로 들어선 놈이 앞으로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꾸고 싶다면 늦은 건 아니다. 장말순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따뜻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도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민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장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민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조폭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장면이었죠.
민수는 그날부터 매일 좌판에 나와 장말순으로부터 생선 손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칼을 쥐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생선살을 가르는 각도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장말순은 말없이 민수의 손을 고쳐 잡아주며 정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너 그 칼 예전엔 누구한테 썼냐? 어느 날 장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나쁜 일에만 썼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폭력과 위협의 도구로 사용했던 칼을 이제는 생계를 위한 도구로 바꾸려는 의지가 느껴졌죠. 이제는 밥 벌어먹는 데만 써라. 장말순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파괴를 위한 도구였던 칼이 이제는 창조와 생계를 위한 도구로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민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민수의 손에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굳은 살로 변했어요. 칼질도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생선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웠고 손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익혔습니다. 장말순은 그런 민수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형수님, 시장 간판을 새로 만들어도 될까요? 장말순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갈치 할머니 생선자판 마이너스 진심으로 손질한 생선만 팝니다. 민수가 직접 디자인한 간판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과 진심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죠. 간판을 새로 단 후 좌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의 친절한 서비스와 장말순의 뛰어난 생선 손질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생선은 정말 신선해요. 손질도 깔끔하고 친절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민수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주변 상인들도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저 젊은 친구 정말 열심히 하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다른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면 민수는 장말순과 함께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어땠냐? 손님들이 만족했나? 이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자갈치 시장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 다른 조폭들도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장말순의 정체가 알려진 후 시장 전체에 대한 암묵적인 보호막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기지 않게 되었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생선을 권하는 청년 상인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 갈치는 어제 저녁에 잡아온 거예요. 정말 신선합니다. 조기는 이렇게 손질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손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다른 상인들도 이제는 민수를 동료로 받아들였어요. 민수야, 오늘 생선 많이 팔았네. 우리도 좀 배워야겠어. 이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시장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전히 정착한 것이었죠. 장말순도 변화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늘어났고
가끔씩 미소를 짓는 모습도 보였어요. 민수와 함께 일하면서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야. 가끔 민수에게 해주는 말에는 인생의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 꼬마가 좌판 앞에 다가왔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생선 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배울 수 있어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장말순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장말순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소매를 걷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라 가르침을 위한 준비였어요. 그럼 이리 와봐. 아이는 기뻐하며 장말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도 함께 아이를 도와주며 생선 손질의 기초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한때는 폭력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사랑과 가르침의 도구로 변한 것이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자갈치 시장, 장말순과 민수 그리고 꼬마가 함께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강함은 조용히 전해진다는 것을